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오늘 409쪽 증여 2월 과세 들어갈 차례죠? 여기부터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자, 맞죠?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409쪽 배우자 또는 직계 준비수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2월 과세 요 부분 들어갔습니다. 자, 일단 작년까지 여러분 양도소득세에서 가장 어렵게 낸 부분이 양도차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차익에서 어렵게 물어볼 수 있는 걸 다 물어봤기 때문에 올해는 그쪽에서 새롭게 또 어려운 문제 만들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시 피드백 해갖고 요 양도소득 금액 계산 특례에서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양도소득 금액 계산 특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요 증여 2월 과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09쪽에 요 내용을 좀 봐주시는데 요걸 진도 나가기 전에 먼저 우리 한번 기본적인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내용을 복습을 하고 그에 대한 증여 2월 과세의 차이점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갑이 취득을 했습니다. 그냥 흐름을 따라오시면 돼요. 여러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 발생하는 흐름을 가지고 쫓아오시면 됩니다. 자, 갑이 부동산 취득했습니다. 이때 취득할 당시 가격이 얼마냐? 2억 주고 샀답니다. 2억 주고. 자, 그러다가 갑이 양도를 하지 아니하고 중간에 뭘 했냐? 증여를 했습니다. 증여를 해서 갑으로부터 을한테 명의가 넘어갔습니다. 그럼 요때 요 증여는 증여 계약이니까 이 증여 계약일 때 요 갑은 당사자 관계 중에서 뭐가 되는 거고 여러분? 증여자. 그리고 증여를 받은 을은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수증자가 되는 거죠. 그 계약 형태에 따라서 당사자 관계를 먼저 밝혀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항상 가불이 나오면 가불의 정체를 밝히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때 증여를 받았을 때 가격이 얼마인가 봤더니 여러분 6억 원이다, 6억.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 매매와 증여 여러분? 증여죠. 그럼 6억 원에 산 거예요? 6억짜리를 받은 거예요? 6억짜리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실지 거래가액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가죠, 시가. 즉 매매를 취득하면은 실지 거래가액에서 양도차익 계산하는 건데 지금 문제는 증여일 때가 문제죠. 증여는 실지 거래가액이 나와 안 나? 안 나오죠. 왜냐면 무상거래니까. 그러니까 지금 얼마짜리 받았더냐고 여러분? 6억짜리 받았냐? 6억짜리 받은 거야. 6억 원에 산 게 아니까. 그러면 6억 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뭐가 부과됐을 것이고 수증자한테 증여세가 부과됐겠죠. 그리고 이 증여에 의한 취득이 일어났으니까 또 뭐가 부과되죠, 여러분? 취득세가 부과되는 거죠. 그래서 이 증여를 받았을 때 을한테 바로 지금 봤던 증여세와 뭐가 취득세가 부과됐어요. 그래서 을은 6억짜리를 받은 것에 대해서 이미 증여세와 취득세를 내고 자, 근데 요때 갑이 보유하다가 증여할 때까지 기간이 2년이다 가정하고요. 자, 그래서 을이 증여를 받아서요. 을이 1년을 보유하다가 을이 이제는 병한테 팔았습니다. 매도했어요. 양도했어요. 자, 이제 증여 계약이 아니라 뭐죠, 여러분? 매매 계약이죠. 그럼 이제 매매 계약이니까 을이 뭐가 되는 거고, 여러분? 양도자가 될 것이고, 병이 뭐가 되는 거죠? 양수자가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 양도자 을한테 지금 뭘 부과하겠다는 얘기, 여러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것이고, 수자 병은 뭐한테 뭐가 부과되죠, 여러분? 취득세가 부과되는 거예요. 지금 요 과정, 을이 병한테 매도하는 과정에서 을한테 뭐가 부과된다고 여러분? 양도소득세. 지금 요 양도소득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때 양도 가액이 얼마인가 봤더니 여러분 7억 원이 돼요. 7억 원. 그럼 7억 원이야 팔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가액이 되는 거죠, 여러분? 실지 거래가액이에요. 실지 거래가액. 그러면 지금 을한테 양도소득세가 부과하는 거죠. 그러면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해선 양도 시점의 가액, 요 양도가액 7억 원에서 요 양도 시점에 대응되는 취득시를 뭘로 하는 거죠, 여러분? 증여 받은 날, 이 날에 을이 뭐 한 걸로 보겠다는 얘기야? 취득한 걸로 보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날부터 을이 보유한 걸로 보란 얘기야. 그러면 일단 보유기간이 몇 년 되는 거죠, 여러분? 1년. 그리고 이때 양도가액에서 차감해야 되는 취득가액은 증여를 받았을 때가 얼마? 6억. 요걸로 뭘로 대응시키는 얘기 여러분? 실지 취득가액으로 대응시키는 얘기야. 그러니까 7억 원에서 얼마짜리 빼라고? 6억을 빼라고, 6억.
그럼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양도 차익이 되는 거죠. 얼마 발생했죠, 여러분? 1억 원에 대해서 바로 을한테 뭐가 부과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어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법을 모르더라도 여러분이 알고 계신 상식으로도 충분히 그런 것 같다라고 보면 되죠. 양도소득세는 양도세는 항상 뭐에 대해서 가자는 건데 양도차익인데 결론 양도가에서 빼는 취득가는 얼마라는 얘기 여러분? 너 증여 받았을 때 가액 얼마? 6억을 빼라고. 그래서 양도차가 얼마? 1억. 거기에 대해서 뭐가 부과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도소득세 부과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조건을 살짝 바꿔갖고 만약에 갑이 을한테 증여를 하지 아니하고 직접 병한테 양도했다 합시다. 누가? 갑이 병한테 직접 뭐 했다고요? 양도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갑이 병한테 양도했으면 양도가 얼마에서? 7억 원에서 갑의 당초 취득가가 얼마? 2억 원을 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양도책이 얼마나 나오죠? 5억 원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한테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갑이 병한테 직접 양도하였다고 가정하면은 양도책이 얼마 발생하는데? 5억 원이 돼. 살짝 뭘 거쳐가니까? 증여를 거쳐가니까 양도책이 5억 원에서 얼마로? 1억 원으로 줄어드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이 그림을 통해서 장기 보유 자산일 때는 직접 양도하기보다 뭘 거쳐서? 증여를 거쳐가면은 양도책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특히 만약에 이때 이 갑과 을이 배우자다 봅시다. 배우자. 그럼 여러분 제가 누차 강조하는 게 배우자지간에 뭘 하면 증여를 하면 증여 재산에서 얼마 빼준다 그랬죠? 6억까지는 과세 안 한다 그랬죠? 6억을 빼준다 그랬죠. 그럼 지금 얼마짜리 증여했으니까? 6억짜리 증여했으니까 6억을 빼니까 증여세를 내고 안 내고? 안 내죠. 그럼 뭐만 내면? 취득세 몇 프로 내면 되죠? 3.5%만 취득세만 내면 증여세 안 내고 양도책을 얼마에서? 5억 원에서 얼마로 줄여? 1억 원을 줄일 수 있어 없어? 있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장기 보유 자산일 때는 직접 양도할 때는 양도세 커지니까 그걸 살짝 중간에 뭐를 통해서 증여를 통해서 먼저 취득가액을 올려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배우자지간일 때는 증여세 부담 얼마까지 공제한다고요? 6억. 직계 존비속간 때 얼마까지 공제했다고 하죠? 5천만 원까지. 다만 수증자가 미성년자면 얼마까지 해주냐면 2천만 원까지만 공제줍니다. 즉 그 금액까지는 증여세 부담이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 간에 증여를 한 다음에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 여러분. 그럼 이렇게 직접 양도하는 것을 피해서 증여를 통해서 양도세를 줄이고 있는 것을 과세관청은 그대로 보고 있자니 마음이 아파 안 아파? 아프죠. 직접 양도하면 양도치가 얼마 나와야 되는데 5억 원인데 살짝 뭘 통해서? 증여를 통해서 양도체가 5억 원에서 얼마 줄였다는 얘기야? 1억 원을 줄였다. 이렇게 양도하는 걸 하게 하겠다 못하게 하겠다? 못하게 하겠다.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증여 2월 과세 규정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결론은 증여 2월 과세는 이렇게 배우자나 직계 준비속 간에 증여를 함으로써 증여재산 공제받고 양도하면서 양도책을 줄이는 걸 하게 하겠다 못하게 하겠다? 못하게 하겠다.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증여 2월 과세 규정입니다. 그럼 증여 2월 과세 규정은 딱 결론은 하나입니다. 그래, 이 증여 당사자가 누구고? 배우자나 직계 준비속이고 그 증여받은 부동산의 회원권을 그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제3자한테 양도하면 의뢰 취득 시기를 언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 취득 시를 증여받은 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겠다? 갑의 당초 취득을 이날에 뭐 한 걸로 보겠다? 취득한 걸로 보겠다라는 게 바로 뭐냐면 증여 2월 과세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딱 하나 여러분. 취득 시기를 무슨 규정을 적용하면 증여 2월 과세 규정을 적용해서는 의뢰 취득 시기를 지금 양도자는 누구니까? 을이니까.
을의 양도에 대응되는 취득시를 무슨 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얼로 하겠다. 을이 취득한 걸 갑의 당초 취득에 취득하려 보자. 그러면 을의 보유기간은 이날에 취득한 걸 보니까 을의 보유기간은 얼마 되는 거죠, 여러분? 3년이 되는 거죠, 3년. 그리고 요때 을이 이때 취득한 걸 보니까 요 가액 얼마를 2억 원을 실질 취득가액으로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럼 양도체가 얼마 돼버린가? 5억이죠. 그러면 중간에 증여한 효과가 나타나 안 나타나? 안 나타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다고 여러분? 증여 2월 과세 규정입니다. 그래서 결론 어렵지 않아요? 증여 2월 과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취득 시기를 을의 취득 시기를 증여받은 날이 아니라 얼로 가라? 증여자의 당초 취득을 하라. 그럼 이때부터 을의 보유기간 몇 년을 따지고 3년 따지고 요때 가액 얼마를 2억 원을 뭘로 하라는 얘기야? 실질 취득 가액을 하는 얘기야. 그럼 양도책이 얼마 나오는가? 5억 원이죠. 그럼 중간에 증여했던 효과가 어떻게 하는가? 사라지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증여 2월 과세 규정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우리 교재를 보여서 한번 정리합시다. 409쪽. 자, 의의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양가림은 맨 밑에 적용 요건 봅시다. 별표 2개. 자, 그러면 증여 2월 과세 규정은 언제 적용할 거냐? 지금 그 얘기 여러분. 어디 봐야 돼? 409쪽 맨 밑에 2번. 자, 그래서 첫 번째. 증여 2월 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은 밑줄 여러분.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간에 증여됩니다. 이걸 두 글자로 뭐라 했죠, 여러분? 왼수 그랬죠.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거. 우리 세법은 누구지간에 거래하면 왼수지간에 거래하면 정상적 거래를 본다. 비정상적 거래를 본다. 비정상적 거래를 본다. 계속 1년 내내 말씀드려요. 그래서 첫째,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간에 증여된다. 그리고 그 증여받은 자산은 자 밑줄 두 번째 조건 들어갑니다. 증여받은 날, 즉 수증일부터 몇 년 이내? 5년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했을 때만 적용합니다. 몇 년 이내에 양도된다고? 동그라미 5년. 우리 세법은 항상 사후관리 기본 몇 년이죠? 5년. 너 지켜본다? 몇 년간 지켜보는가? 5년간. 두 번째, 모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밑줄, 토지나 건물의 밑줄, 부동산과 그 다음에 시설물 이용 회원권 요 딱 두 가지일 때만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증여 목적물이 뭐일 때 여러분 부동산이나 회원권일 때 한해서만 적용합니다. 이게 두 번째 조건입니다. 다음 페이지 3번. 자, 일단 먼저 보죠.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 포함 동그라미.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됐답니다. 그래도 증여 2월 과세 규정을 적용하겠다 그입니다. 다만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사유가 뭐일 때는 사망일 때는 이때는 적용하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원래 1번과 2번만 있었어요. 1번과 2번만 있다가 3번이 나중에 추가되고 또 추가된 건데 자 보세요. 결론 여러분 증여 2월 과세 규정은 무슨 규정은? 증여 2월 과세 규정은요. 이 책에 있으니까 여러분 너무 안 쓰셔도 돼요. 취득 시기를 양도자의 취득 시기 여기 양도자 누구죠 지금? 을이죠. 을의 취득 시기를 증여받은 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간다고요? 증여자 갑의 당초 취득일에 을이 뭐한 걸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취득한 걸로 보겠다 그겁니다. 양도자 을이 취득시를 증여받은 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자 갑의 취득한 날에 을이 뭐한 걸로 본다? 취득한 걸로 보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양도자의 취득가액은 얼마로 하냐? 저 사례에 따르면 역시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 증여자 누구? 갑의 당초 취득가액 얼마로 하라는 얘기 여러분? 2억 원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하라.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양도체가 얼마 되는 거예요 여러분? 5억 원이 돼서 증여한 효과가 사라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시 이 증여 2월 과세를 피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과세관청 이렇게 하면 세금 이렇게 때리겠다. 그럼 우리 또 어떻게 해야 돼? 거기에 반응을 해야 되겠지. 너. 그래? 그러면 그걸 우리는 어떻게 피해갈 거냐 보자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첫째, 이 증여 이월 가세의 전제 조건은 누구 그랬죠, 여러분?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일 때랬어. 그러면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아니면 증여 이월 가세를 적용 안 하는 거죠?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제 머리 쓰는 거죠. 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공통점 뭐예요, 여러분 여기? 왼수. 다른 점은 뭐야? 아니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다른 점이 뭐냐고? 아니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차이점이 뭐냐고? 어렵게 생각하시네요. 우리 집 핏줄, 남의 집 핏줄. 뭐 심오하게 생각하냐? 이거 내 핏줄이고 여기는 남의 핏줄이야.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봐. 엄마, 아버지하고 다른 핏줄이야? 아니 여기는 피로 맺어진 사이고 여기는 혼인으로 맺어진 사이죠? 근데 이 피는 갈어 못 갈어? 갈 수만 있으면 좋겠지. 아, 나 이 집 핏줄로 할래? 뭐 선택하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저 칼집안 집안 핏줄로 할래? 씨, 그러고 칼질 하다가 그냥 죄송합니다. 이렇게 기자만 한번 기자 해결하면 되지 뭐. 근데 여기는 핏줄이고 여기는 남의 집 핏줄이죠? 즉, 얘는 절단할 수가 없지만 여기는 절단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게 차이점이야. 피는 한번 물론 전제 조건이 있죠. 그 피가 정확하다는 전제 조건이 있죠. 아니 참 뭐 이상하네. 여러분의 피 확실합니까? 왜 가끔가다 막장 드라마 나오잖아. 내 자식인 줄 알았더니 내 자식이 아니라 남의 자식이더라. 뭐 그런 거 있잖아, 여러분. 자, 그래서 요 직계존비속은 선택의 여지가 있어, 없어? 없어. 이거는 피로 맺어진 사이니까. 물론 피가 정확하다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는가? 그 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배우자는 절단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관계를 끊을 수가 있다. 절단 나쁜 말이 아니라 혼인 관계를 끊을 수 있다. 뭐를 통해서? 이혼. 그러니까 뭐 하기 전에? 양도하기 전에 먼저 이혼하더란 얘기야. 이혼을 하게 되면 이제 배우자가 아니야. 배우자가 아니죠. 그러면 증여 이월 가세 적용해 못해? 못하는 거죠. 그래서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혼을 한 다음에 뭐 하고? 양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뭐 하면 돼? 재혼하면 되는 거죠. 재혼. 그러면 부부관계는 전혀 뭐 문제가 없죠, 여러분? 우리 진짜 이혼한가? 아니야, 위장 이혼한가 소위 말하는. 그래서 이렇게 위장 이혼을 불사하더란 얘기야. 실제 실무에서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요. 일반 서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돈이 많은 사람들 이런 짓을 한다고. 어머, 어떻게 그런 짓을 해요? 한다고. 해요. 왜? 세금이 지금 이게 여러분 여기서 지금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줄어들므로 해서 양도소득세가 대충 얼마 정도 줄어들냐면 최소 1억이 줄어듭니다. 아니 1억을 안 내기 위해서 이혼해 못해? 할 수 있지. 어이 참네. 뭘 두들겨 패. 진짜라니까. 근데 자꾸 이혼하면 여러분 자꾸 나쁜 생각하는데 아니야. 지금 무슨 상으로만 서류상으로만 하는 거야. 서류상으로만. 자, 나중에 따지지 마. 지금 우리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 논하는 거 아니야? 가끔가다 이런 문제에서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를 끌고 오는 분이 계셔요. 지금 우리 세법을 얘기하는 거야. 세법에서 현실에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이런 규정이 나오는가? 그래서 어떤 분은 뭐 도덕적 윤리적으로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냐? 그거 혼자나 잘 지키시고 집에 가서 지금 도덕 윤리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저는 세법 문제 푸는 거다고. 그래서 이혼을 통해서 뭐 하더란 얘기야? 양도해서 증여이월 가세를 뭐 하더란 얘기야? 빠져나가더냐. 그래서 3번 규정을 추가로 만들었어. 3번 규정을 추가한 거야. 원래 1번과 2번만 있는데 3번이 나중에 추가된 거야. 뭘 하더란 얘기야? 이혼하더란 얘기야. 그러면 또 이런 얘기를 하면 꼭 화장실 가서 질문하신 분이 계세요. 무슨 질문하냐? 몇 년 이내에 재혼하면 돼요?
언제까지 재혼하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거는 관할 세무서의 판단입니다. 예. 이 이혼이 세금을 적게 내기엔 이혼이라고 판단하면은 여러분 민법에서 배우셨죠? 사행위 취소라든지 또 안 배웠어? 사행위 취소 배우실 텐데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뭐를 통해서 이혼을 통해서 이렇게 증여 이월 과세를 피해가는 걸 방지해서 이제 3번 규정을 만들었어. 그래서 양도 당시 혼인 관계가 어떻게 됐어도 소멸되었어도 적용한다 그랬어. 근데 문제는 양도 당시 혼인 관계 소멸은 이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도 있더란 얘기야? 사망도 있더란 얘기야, 사망. 그래서 다시 단서 그 규정을 개정합니다. 뭐 했을 때는 사망했을 때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 빠져나가는 방법은 이제 또 뭐야? 이혼은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럼 유일한 통로는 뭐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집에 가서 아저씨한테 얘기를 해라고. 자기야, 이혼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 그러나 사망은 인정된다고 그러더라. 그럼 이제 증여가 아니라 뭐로 바뀌어버리는가? 상소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결론 냅시다. 양도 당시 뭐 했다더라도 이혼을 통해서 혼인관계를 소멸했다더라도 결론 이제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 적용한다 그 얘기의 결론. 뭘 하더라도 이혼을 했어도 적용했다입니다. 됐어요 여러분? 예. 그러나 양도 당시 이 부부관계가 배우자 관계가 사망을 하였다는 이때는 증여 이월 과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결론 적용 요건 몇 가지 여러분? 3가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첫째, 증여 이월 과세일 때는 첫째, 누구일 때만 적용한다?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일 때만 적용한다. 그래서 첫 번째. 둘째, 그 증여받은 자산을 몇 년 이내에 양도해야 돼? 5년 이내에. 아, 그러면 두 번째 조건 갖고 또 빠져나갈 수 있겠네. 몇 년 이내에 양도할 때만 적용한다으니까 5년 이내에 양도할 때만 적용한다. 5년이 뭐 한다며? 지난 다음에 양도했던 증여 이월 과세 적용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래서 최근에 시험에 나왔을 때 5년이 아니라 6년째 양도하였다 이렇게 써. 증여받은 어떤 몇 년째? 6년 후에 양도했다. 그러면 일단 증여 이월 과세 적용해? 못해? 못하는 거죠. 근데 자기는 증여 이월 과세로 답을 하니까 이제 또 외로운 길을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예. 모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일 때 적용한다고요? 아니, 뭐일 때만. 부동산이나 회원권을 증여해서 양도할 때만 적용한다. 세 번째, 양도 당시 이혼으로 해서 혼인관계가 소멸했을 때는 적용하고 안 하고, 이혼일 때는 적용하고, 사망일 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우리 이제 거기, 어디 보시냐면은, 양가로 4번부터 먼저 봅시다. 증여 이월 과세. 밑으로 내려주셨어요? 자, 그러면 증여 이월 과세를 정하겠다는 것은 결론 딱. 우리 수중자 의뢰, 양도자 의뢰 취득 시기를 결론. 이게 결론이야. 증여 이월 과세에 이게 별표에서 얘기했잖았죠. 취득 시기를 어떤 날로 하지 말고 증여받은 날로 하지 말고 어디로 가라? 증여자의 당초 취득일로 가라 그입니다. 그럼 보유관이 몇 년으로 계산하는 얘기야? 3년이죠. 원래 일반적 증여는 몇 년인데? 1년. 그럼 얘는 1년이니까 장기보유 특별 공제 받아 못 받아? 못 받죠. 근데 이날에 취득한 걸로 보니까 보유관이 몇 년 되니까 3년. 이때는 장기보유 특별 공제 대상이냐 하면 장기보유 특별 공제 대상이 맞죠? 그 다음에 취득가액을 6억으로 하지 말고 얼마라는 얘기야? 2억 원. 이게 바로 증여이월 과세의 결론이야. 이해하셨나요? 응.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 그림만 여러분이 딱 떠올리면 돼요. 요 그림만. 그래서 결론 낼게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면 이 양도 시점에 대응되는 취득시는 언젠데? 원칙은 언젠데? 증여받은 날이 있지만 증여 이월 과세를 할 때는 취득시를 증여받은 날로 하지 말고 어디로 가라는 얘기야? 증여자 당초 취득일을 이쪽으로 밀어버리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부터 보유기간 나고 요게 뭐가 된다고 여러분? 실지 취득할. 그러면 결국은 경제적 효과는 뭐냐? 중간에 증여가 있었던 걸로 하겠다, 없었던 걸로 하겠다. 없었던 걸로 하겠다는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증여 이월 과세는 결론은 중간에 증여가 없었던 효과가 발생하게 하겠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미 이래서 증여를 받았을 때 뭐 한 게 있다면 기납한 증여세가 있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야. 당초 증여받자 부부지간일 때는 얼마까지 공제 준다 했죠 여러분? 6억.
그러면 배우자가 6억짜리를 줘야 되는데 7억짜리를 주거나 8억짜리를 줬어. 짜증나 안 나? 또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 얼마까지 징계세 과세하나서 6억. 그 6억짜리 줬는데 7억짜리 8억짜리 줬다고. 그러면 징계세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죠. 그래서 짜증나니까 받는다 안 받는다? 참 어려운 문제야.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저 같으면 받겠어요. 왜? 세금을 내더라도 받는 게 좋은 거죠. 자, 그래서 얼마짜리 줬어요, 여러분? 7억짜리나 8억짜리 줬어. 그럼 6억 초과세가 뭘 내야 돼? 증여세. 그래서 혹시 증여를 받았을 때 뭐가 한 게 있다면, 기납부한 뭐가 있다면, 증여세가 있다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증여가 있었던 걸로 하겠다는 얘기야? 없었던 걸로 하겠다는 얘기야? 없었던 걸 해도 실제 납부한 뭐가 있다면, 증여세가 있다면, 얘는 양도차익 한도 내에서 뭘로? 필요 경비로 잡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 당시에 뭐가 낸 게 있다면 증여세를 낸 게 있다면 요 증여세를 양도차익 5억 원 계산할 때 여기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빼라 그 얘기입니다. 증여세를. 자, 원래 증여세나 상속세는 필요 경비를 잡는다 못 잡는다? 양도차익 계산할 때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상속세,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증여세, 필요경비를 잡는다고 못 잡는다고? 못 잡는다고 그랬잖아. 원래 못 잡아. 그런데 뭐일 때는 증여 이월 과세를 적용할 때는 증여가 없었던 걸로 하는 경제적 효과를 유발시키는 거니까 실제 기납한 뭐가 있다면 증여세가 있다면 뭐 한도 내서 양도차익 한도 내서 뭘로 잡아라? 필요경비로 잡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양도차익이 어떻게 되는가? 줄어드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증여 이월 과세의 결론입니다. 저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410쪽 잠깐 보여요. 410쪽 맨 밑에 양가로 4번 첫 동그라미 1번 취득가액의 계산이 있죠? 자, 취득 시기를 얼로 하다 보니까 증여자의 당초 취득하니까 그 취득가액도 밑줄 배우자 또는 직계준비소액이 뭐로 간다? 취득 당시 가액. 그래서 배우자 또는 직계준비소 밑줄 그리고 적으세요. 누구야? 증여자죠. 증여한 배우자나 직계준비소액의 취득일에 취득한 걸로 보고 그때 취득 당시 가액을 뭘로 대응시켜라? 실질 취득 가액으로 대응시켜라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2번 보세요. 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납부할 건 납부할 뭐가 있다면 증여세가 있다면 실제 납부한 증여세가 있다면 이놈은 밑줄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기타 필요 경비를 공제한 잔액 밑줄 여기까지 양도가에서 취득가액 기타 필요 경비를 공제한 잔액 이게 뭐죠 여러분? 저거 양도차익이죠. 즉 양도차익을 한도로 하여 어떻게 하라? 밑줄 필요 경비에 산입한다. 그 밑에 식은 보지 마세요. 보는 순간 죽으면. 자, 결론 낼게요, 여러분. 증여 이월 과세는 세금을 덜 때리겠다니까 더 많이 때리겠다는 얘기야. 일반적 증여보다 더 많이 때리겠다는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양가로 3번 적용 제외로 가는데 거기 동그라미 3번을 보세요, 먼저. 동그라미 3번 먼저 보세요. 이게 마지막에 신설된 규정인데 밑줄 증여 이월 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 밑줄 하나.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3번을 보라고. 그래서 증여 이월 과세 규정을 적용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 밑줄 쳤어요, 여러분? 자, 요놈. 지금 우리 증여 이월 과세 규정을 적용해서 나온 양도소득세가 다시 밑줄 증여 이월 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자 동그라미 시뻘겋게 어디다 뭐하면 어떤 경우는 적은 여기에 포인트 치라 출전 이걸 건드린단 말이야. 이런 경우에는 증여 이월 과세 규정을 자 양가로 3번 바로 본문 뭐라 했어? 적용한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얘기야. 다시 한번 그 3번 잘 봐야 돼. 증여 이월 과세 규정을 적용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했더니 오히려 적용하지 않았을 때 양도소득세도 어떻게 하더란 얘기야? 적더란 얘기야. 적더란 얘기야. 그럼 증여 이월 과세 취지하고 달라져 버리는 거죠. 증여 이월 과세 취지는 뭐예요 여러분?
많게 때리겠다는데 지금 더 적어졌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때는 징역 2월 과세 규정을 적용하겠다, 적용하지 않겠다? 적용하지 않겠다 그 얘기야. 자, 다시 한번요. 징역 2월 과세를 때리는 목적은 세금을 어떻게 하겠는가? 더 많게 하려고 하는가? 그래서 징역 2월 과세를 적용하면 취득 시기를 의뢰 취득 시기를 증여받은 날로 하지 말고 의뢰 취득 시를 어디로 가라고요? 증여자 갑의 취득일에 취득한 걸 보라는 거죠? 그럼 이게 보유 안 되고 이게 무슨 가격이 되는가? 취득가. 그래서 양도책이 1억에서 얼마짜리가 되는가? 5억짜리가 되는 거죠? 이게 무슨 과세야? 징역 2월 과세야. 그런데 징역 2월 과세 규정을 적용했더니 오히려 징역 2월 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때부터 세금이 줄어들더란 얘기야. 줄어들더란 얘기야. 그러면 징역 2월 과세를 하는 목적이 달성되는가 안 되는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이때는 다시 백도. 백도야, 백도. 그래서 다시 언론한다. 적용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 이런 경우죠, 여러분. 즉, 증여를 받았을 때 갑이 2억 주고 산 것이 아니라 만약에 7억 주고 샀었다 봅시다. 얼마 주고 샀다고요? 7억. 갑이 당초 취득할 당시 가액은 얼마인데 7억 원이 있는데 증여할 당시 가액 얼마로 떨어졌다는 얘기야? 6억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취득 시기를 일로 갔더니 갑이 취득가액 얼마가 돼버리는가? 7억. 그러면 양도가액 얼마에서 7억에서 빼는 취득가액이 2억 원이 아니라 얼마라면 7억이면 양도차익이 제로가 돼버리죠. 그러면 적용하지 않으면 그래도 얼마 나오는데 1억이 나오는데 적용하니까 오히려 양도차익이 제로가 되더라는 얘기야. 그 양도차익이 더 커졌어, 적어졌어? 적어졌죠. 그럼 징역 2월 과세를 때리는 목적이 어떻게 되는가? 없어지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그러면 이럴 때는 다시 징역 2월 과세를 적용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다시 일로 오겠다는 얘기야, 원리치로. 자, 세금을 많이 때리려고 일로 밀어버렸는데 오히려 세금을 적게 내면 이때는 다시 백도 다시 오는 거야. 아예 적용 안 하겠다는 얘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2억 원짜리가 6억 원이 될 때 여러분 증여를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7억짜리가 6억으로 떨어질 때 증여를 할 것 같아요? 응? 이게 돈을 버는 사람과 돈을 못 버는 사람의 경제적 마인드야. 재벌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의 특유한 감각이 있어. 그게 일반 서민들과 다른 점이야.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재벌들은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그들만의 세계가 있다고. 일반 사람과 똑같이 하면은 돈을 벌어 못 벌어? 못 벌어요, 돈을. 그들은 그들만의 안목과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은 2억 원짜리가 6억 원이 돼서 증여하는 게 좋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재벌들은 돈 많은 사람은 오히려 경제적, 외부 경제로 인해서 충격이 와갖고 경제가 출렁거릴 때, 자산 가격이 확 떨어질 때 그때 걔들은 여러분들은 위기라고 할 때 그들은 찬스 그럽니다. 어떤 찬스? 증여 찬스. 그래서 7억짜리가 어떤 외부 충격을 해서 자산의 가치가 확 뭐하면 떨어지면 그때 일반인들은 죽겠다고 나가자빠지지만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때 어떤 생각하냐? 찬스. 어떤 찬스? 증여 찬스로 봅니다. 그래서 실제 1990년대 말 우리 IMF가 터졌을 때 국민들은 온 국민은 국가 부채 갖겠다가 금 모으고 뭐하고 운동을 할 때 재벌들은 무슨 찬스야? 찬스, 저가 매수 찬스로 봅니다. 저가 매수. 그 당시에 그들은 금을 모은 게 아니라 금을 저가로 매수하고 부동산을 저가로 매수하고 주식을 증여를 하죠. 부동산을 자식한테 뭐합니까? 증여하죠. 판단한 거죠. 이 IMF가 영원히 가서 우리나라가 망할 거냐? 아니다. 외부 경제로 인한 잠시 일시적인 충격이니까 다시 자산이 회복될 거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그러면 찬스, 다시 올라갈 거니까 이때 떨어져서 뭐 하는가? 증여하죠. 그래서 실제 IMF가 발생했더니 여러분 역대 가장 많은 증여가 일어납니다. 그게 재벌들의 마인드입니다. 일반 서민들은 가질 수 없는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돈을 버는 거고 일반인과 똑같은 마인드 갖고 있으면 그냥 우린 일반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 자산 가치가 어떻게 하면
떨어지면 이때 가진 사람들은 무슨 찬스를 본다고요? 증여 찬스를 봅니다. 그래서 이 당시 뭐 하는가? 증여해버리죠. 자, 그리고 나서 IMF가 진정되고 회복되니까 다시 자산 가치가 어떻게 되죠? 올라가는 거죠. 그들이 이걸 안목을 보는 거고, 이 안목을 못 보는 사람은 그냥 돈을 못 버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 증여 2월 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증여 받은 날로 하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요? 증여자 당초 취득을 하라. 그래서 취득가액이 떨어졌으면 양도채익이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증여 2월 갔을 때는 효과가 나타난 거죠? 증여세가 어떻게 되니까? 증가되니까. 근데 오히려 더 커졌더라는 얘기예요, 취득가액이. 2억 원이 아니라 얼마짜리였다면 싫어, 취득가액. 그러면 이때는 오히려 양도채익이 어떻게 돼?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증여 2월 과세를 적용했을 때 세금이 어떻게 오히려 줄어들게 돼. 그러면 결론 냅시다. 이럴 때는 줄어드니까 다시 이때는 증여 2월 과세 적용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 얘기야. 그게 바로 몇 번이에요, 여러분? 3번. 최근에 마지막에 신설된 규정이죠. 자, 이제 두 번째 갑시다. 2번 올라갑니다. 2번 오셨어요? 예.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여러분. 이때 을이 병한테 판 게 뭐였냐 봤더니 여러분 1세대 1주택이래. 을이 지금 병한테 양도한 게 뭐다 여러분? 1세대 1주택이랍니다. 그럼 뭐 떠올르죠 여러분? 그렇죠. 1세대 1주택 그러면 몇 년 이상 벌었으면 2년 이상 벌써 뭘 받아? 비과세. 그러면 지금 원래 증여를 받았을 때 보유기간은 몇 년이야? 1년. 그럼 비과세 받아 못 받아? 못 받죠. 근데 증여 2월 과세 규정을 적용하겠다고 해서 을의 취득 시기를 증여받은 날로 하지 않고 어디로 가니까 갑의 취득일에 취득한 걸 보니까 보유기간이 몇 년 돼버리네? 3년. 그러면 1세대 1주택 3년 보유가 됨으로써 무슨 요건이 적용돼? 비과세가 적용돼버려 오히려 여기는. 이해하시겠어요? 취득 시기를 증여받은 날로 하지 않고 어디로 가니까 증여자의 당취득이니까 보유기간이 1년이 아니라 몇 년 돼버리니까 3년. 그러면 양도 목적물이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몇 년 돼버렸네? 3년. 그럼 무슨 요건 적용했어? 비과세. 그럼 이때는 아예 양도소득세가 과세하는가 못하는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다시 그러면 증여이율 과세 적용하지 않겠다 그 얘기야. 그게 바로 2번이야. 자, 2번 같이 봐요. 무슨 규정을 적용할 때 증여 2월 과세 규정을 적용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면은 이때는 다시 증여 2월 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다, 적용하지 않겠다 그 얘기 여러분. 이해하세요? 자, 마지막 동그라미 1번 봅시다. 위에. 요거는 외울 필요 없어. 그냥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소급해서 몇 년 전에 2년 전에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2년 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요 양도가 공익사업이나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하나 법률에서 자 밑줄 뭐가 될 때는 협의매수나 수용으로 양도가 되는 경우에는 이때는 증여 2월 과세 규정을 적용하겠다 하지 않겠다 하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자 증여받은 날로부터 몇 년에 양도한다 적용한다 그랬죠 여러분? 증여받았던 몇 년에 양도한다 해서 5년이네. 그래서 5년 이내 양도가 됐는데 그 양도가 뭘 당함으로써 협의 매수나 수용을 당함으로써 2년 이내 양도하게 돼버리면 이때는 다시 증여 2월 과세 규정을 적용하겠다, 적용하지 않겠다, 적용하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여러분. 도대체 나는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자, 409쪽 다시 보세요, 여러분. 다시 정리할게요. 첫째, 양가리 2번. 증여 당사자가 누구지간이고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라는 왼수지간에 증여를 하고 그 증여받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몇 년 이내? 5년 이내에. 그래서 밑줄 여기 몇 개 쳐져 있어? 2개 쳐져 있죠? 즉 요건이 몇 개란 얘기야? 2개란 얘기야. 5년 이내 제3자에게 양도된다. 그리고 그 증여 목적물이 2번 뭐일 때? 토지나 건물이나 부동산이나 회원권일 때 한해서만 증여 2월 과세 규정을 적용하겠다. 다음 페이지 3번. 설사 양도 당시 즉 증여 당시는 배우자이었다 하더라도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어떻게 됐으면 소멸됐을 때 결론 이때는 적용한다 안 한다? 하겠다.
다만 모르인 했을 때는 사망으로나 혼인과의 소멸될 때까지는 사망까지는 적용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럼 결론 3번은 이혼은 적용, 사망은 제외.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 나 증여 2월 과세 대상이다. 어쩔래? 그러면 첫째 취득 시기를 어디로 가라? 수중 양도자 의뢰 취득 시기를 어디로 가라? 증여자 갑의 당초 취득일로부터 보유 기간을 따져라. 그러다 보니까 양도자의 취득가액은 양도가에서 차감하는 취득가액은 7억 원이 아니라 얼마? 죄송합니다. 5억 원이 아니라 얼마야 저기? 6억 원이 아니라 얼마라는 얘기야? 당초 취득가 2억 원 하라는 얘기죠. 그럼 양도책이 얼마 돼버려? 5. 그럼 그만큼 세금이 더 내지는 거죠? 예. 그러면 이때 나는 증여를 받았을 때 실제 납부한 뭐가 있다면 증여세가 있어. 자, 6억짜리를 받았는데 배우자가 아니라 직계 존비속간이었대. 그럼 얼마만 공제죠? 5천만 원 공제죠? 그러면 6억짜리 받았는데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간이 얼마 공제해 준다고요? 5천만 원. 그럼 얼마에 대해서 5천만에서 뭐가 부과돼? 증여세. 그럼 그 기납반 증여세는 뭘 계산할 때? 양도차에 계산할 때 어디로 잡아줘라? 필요 경비로 잡아줘라. 그럼 요만큼 양도차익이 어떻게 돼? 줄어든다. 이게 바로 뭐다 여러분? 증여 2월 과세 규정이다. 그래서 증여 2월 과세 규정은 세금을 많이 때리겠다, 적게 때리겠다? 많이 때리겠다는 얘기야, 많이. 그런데 이렇게 증여 2월 과세 규정을 적용했더니 양도차익이 오히려 더 줄어들면 여기 7억짜리면 양도차익이 얼마 돼버려? 0이 돼버리죠? 이럴 때는 증여 2월 과세를 적용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오히려 증여 2월 과세 규정을 정했던 세금이 줄어들더란 얘기야. 그러면 적용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또 증여 2월 과세 규정을 적용하다 보니까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증여받은 날이 아니라 언제부터 하다 보니까 증여자의 당초 취득을 하다 보니까 1세대 1주택 3년 이상 보유라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이럴 때는 또 다시 증여과세 적용하지 않겠다 그 얘기죠. 마지막 증여받은 날부터 몇 년이 양도되는데 5년 이내에 양도되는데 그것이 일반적 매매나 자발적 양도가 아니라 협의 매수나 몰인해서 수용을 당함으로써 요때 몇 년이 양도하게 되면 2년 이내 요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수용이나 협의 매수가 됐다. 이때는 요 규정을 적용하겠다 적용하지 않겠다 적용하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나는 그래도 모르겠다 무슨 소린지. 예, 그러면 일단은 집에 가서 저 그림을 여러분이 한 번씩 살짝 그려가면서 정리해 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공인중개사로서 고객이 왔을 때 아니 공인중개사님 뭐 내가 부동산 직접 증여할 때보다 직접 양도하는 것보다도 살짝 중간에 증여를 거쳐서 양도를 한 다음에 그러면 양도책이 줄어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못하게 하는 뭐 증여 2월 과세 규정이 있다는데 그게 뭡니까? 공인중개사 물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면 돼? 아 시험이 안 나와요 그런 거는. 딱 그러면 돼. 묻지 마. 그리고 뚜뚜뚜뚜뚜뚜 여보세요? 세무사 사무실이죠? 사무장님 우리 고객님 상담 좀 해줘. 그리고 세무사한테 넘겨버리면 돼. 그게 중개잖아. 그러면 돼.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가 뭐다 여러분? 증여 2월 과세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 여러분이나 저나 양도자인 우리는 또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증여 2월 과세를 어떻게 할까? 빠져나갈 거냐. 허점은 많아요.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여러분이 그만큼 연구를 하면 빠져나가는 게 보이는 거고 그냥 멍 뜨고 있으면 뭔 소리요? 그러면 이때는 그냥 세금 다 두들겨 맞는 거죠. 자, 그러면 나는 증여 2월 과세 피하겠다. 그럼 여러분 적용 조건을 잘 보라고. 적용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적용 요건이 뭐랬어? 그래, 그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아닌 특수관계를 동원하면 되겠죠.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아닌 특수관계 누가 있어요, 여러분? 형제, 자매, 친인척 등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뭐한? 제외한 특수관계인을 통하는 거죠. 그럼 증여 2월 과세를 적용해야 못해? 못하잖아. 누구일 때 적용한댔으니까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일 때 적용한다 했으니까 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제외한 특수 관계를 동원하면 빠져나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죠. 그의 대표적으로 누구라 그러면 형제 자매 뭐 친인척. 그러나 세상에 믿을 놈은 하나도 없다는 거. 이 사람을 통해서 빠져나가더란 얘기야. 누굴 동원해? 형제 자매. 그래도 우리 피부치 아니야. 또 우리 피부치 누구 있어? 친인척. 이런 사람을 동원하는 거죠 뭐. 그래서 형제 자매지간에 먼저 뭘 하고? 증여를 하고 그 증여받은 형제 자매 명의를 양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증여 이월 과세 규정을 적용해 못해? 못해잖아. 누구일 때 적용한다 그랬으니까.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일 때 한해서 적용한다 했으니까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아니 특수관계를 동원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면 피해 나갈 수 있어 없어? 있어. 빠져나갈 수 있어. 그럼 과세관청이 이걸 또 그대로 가만히 보고 있을까? 아, 형제 자매님을 동원해서 빠져나가시네. 잘하셨어요. 라고 가만히 보고 있겠냐고. 아니 못하게 하겠죠. 그래서 요걸 못하게 하겠다는 게 바로 뭐냐면 부당행 해상 부인 규정의 증여 후 양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411쪽에 맨 밑에 양가로 3번 증여 후 양도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여러분? 예. 자, 요거 잠깐 봅시다. 같이 연결시켜서 보셔야 되는 거야. 거주자가 누구한테 윗줄 특수관계냐. 아까 증여 2월 과세일 때는 누가 나왔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인데 지금 여기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아니라 누가 나왔어? 특수관계인이죠. 단 가로 열고 증여 2월 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밑줄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뭐한 사람이야? 제외한 특수관계인이란 얘기야. 왜?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면은 증여 2월 과세 규정을 적용받으니까 그걸 제외한 특수관계를 동원하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누굴 동원해? 형제, 자매나 친인척 등을 동원하는 거죠. 어머, 저는 형제, 자매가 없는데요? 교회 다녀, 그러면. 교회 가면 다 못해. 형제, 자매님 된다? 형제님, 자매님.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누구한테?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뭐한 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역시 증여받은 날로부터 몇 년 이내? 5년 이내 제3자에게 양도하면 그때는 마지막 셋째 줄 우측. 셋째 줄 마지막 뭐라 했어요, 여러분? 증여자가 그 자산을 어떻게 한다?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이게 바로 뭐냐면 부당행 이상 부인 규정의 증여 후 양도입니다. 지금 411쪽 맨 밑을 보고 있어야 되는데 어딜 보나? 411쪽 맨 밑에 보고 있죠? 예. 그래서 결론 내키려면 부당행 계산에 의한 증여 후 양도는 첫째, 거주자가 누구한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에게 뭐를 한다면 증여를 하고 그 증여받은 날로부터 몇 년 이내? 5년 이내 제3자한테 양도를 할 때는 이때는 누가? 증여자가 그 자산을 어떻게 한다?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뭔 소리지? 뭔 소리대?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 이거야. 이 증여 당사자인 갑과 을이, 자, 증여 당사자인 갑과 을이 누구 지간이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면 뭘 적용하는 거고? 증여 2월 과세 규정을 적용해. 아, 그러니까 나는 증여 2월 과세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빠져나가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아닌 특수관계인을 동원해서 증여한 다음에 양도하더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때는 뭘 적용했다? 부당해산 부인 규정의 증여 후 양도를 하겠다. 그럼 이유는 뭐냐? 이렇게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에게 증여를 한 후 그걸 몇 년 이내? 5년에 제3자한테 뭐 하면? 양도하면 이때는 어떻게 한다, 여러분? 거기 누가? 증여자 누가? 갑이 직접 누구한테? 병한테 판 걸로 보겠다. 즉 중간에 증여가 있었던 걸로 보겠다, 없었던 걸로 보겠다. 없었던 걸로 보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증여 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 납세무장 누가 되는가? 갑이야, 을이야? 갑이 되는가, 여기는?
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양도소득세 납세문자가 누가 되는 거다 여러분? 을이 아니라 갑이 된다라는 겁니다. 가자. 집에 가자. 아까는 을이라고 그러더니 을이다. 이제 외워놓으니까 또 뭐래? 저쪽은 갑이 돼. 에이 짜증난다. 생각하기 싫다. 그러면 여러분 고민하지 마. 넘겨 일단은. 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럼 제가 얘기해 싶은 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한테 그만큼 알아듣게끔 설명을 못한 저한테 잘못이 있으니까 여러분 몰라 그냥 넘어가. 나 버릴래. 그렇게 일단 마음 먹고 편히 드세요. 그리고 스킵해. 그리고 또 다음에 또 하다 보면 맨 처음에 들을 때 몰랐던 게 두 번, 세 번 듣다 보면 여러분 이해가 될 때가 있어. 그날을 기약하는 수밖에 없어. 남들은 알아듣는 것 같은 나는 못 알아듣겠다? 그럼 여러분 못 알아듣는 걸 뭐 저기 하지 말고 그냥 나는 그러면 잘 못 알아듣겠으니까 그냥 넘기겠다.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야 여러분. 내가 이 한 문제 목숨 걸 이유는 있어 없어? 없어. 이 한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에서도 맞추면 돼. 문제는 이런 거 틀린 사람이 다른 것도 다 틀리는 거죠. 그래서 결론 내릴게요 여러분. 자, 배우자와 직계준비석을 뭐한? 제외한 특수관계인인 형제, 자매나 친인척을 통해서 뭐를 하고? 증여를 하고 그 증여받은 것을 몇 년 이내? 5년에 제3자한테 양도하면 이때는 증여 2월 가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타로 무슨 행위를 적용한다? 부당해산 부인에 따른 증여 후 양도 규정을 정해서 이때는 아예 누가? 마지막 갑 증여자가 뭐 한 걸로 봐라? 직접 양도한 걸로 봐라.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누가 내란 얘기야? 갑이 내란 얘기죠. 증여자 갑이 내란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네. 자, 근데 이걸 지금 적용하는 이유는 다 세금을 많이 하겠다는 얘기야? 적게 드리겠다는 얘기야?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양도, 이 취득가가 더 커갖고 증여당시값도 더 커서 양도책이 어떻게 되면 줄어들면 이런 규정을 적용하는가 적용하지 않는가? 안 하는 거 있다. 다시 백도 다시. 자, 이걸 적용한다는 의미는 뭐야, 그러면? 세금을 많이 때리겠다는 게 의미인데, 오히려 세금이 어떻게 되면, 줄어들게 되면, 증여 2월 가세나 부당해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다? 당초 취득가액이 시가보다, 증여받았을 때 가액보다 뭐 했다면? 컸다면, 취득가액이 2억 원이 아니라 얼마가 대응돼요? 7억. 그럼 양도가 취해서 7억을 빼게 되면 양도책이 오히려 없어지게 되죠. 이해하시나요? 8억 주고 샀대, 8억. 더 이상 못 올라가, 이제. 내 키가 아니라 칠판대를 못 올라가는 거야. 나는 당초 얼마짜리 샀대? 8억. 근데 증여 당시 가격이 얼마였고? 6억. 그리고 팔 때는 얼마였어? 7억. 그럼 8억 주고 산 것을 6억 원에 증여해서 팔 때 다시 7억이면 오히려 이 사람은 이걸 적용하면 뭐가 돼? 양도 차손이 발생하죠? 세금이 커져, 적어져? 그러면 이때는 결론 낼게요. 더 적어지니까 더 많이 때리겠다는 증여 2월 가세나 부당해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겠다. 다시 얼로 하라? 백도 하라. 이해하셨어요? 예. 그거야, 여러분. 자, 그럼 거기 맨 밑에 이제 법이 좀 어려운데 맨 밑에 보시면 1번 있죠. 증여받은 자 누구죠, 여러분? 수증자 을이 낸 뭐와? 증여세와 다음 페이지. 을이 양도했다고 가정했을 때 뭐를? 양도소득세를 합한 색, 요놈보다. 자, 2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해야 하는 경우로 봐 계산은 양도소득세가 오히려 어떻게 하면? 적으면. 즉, 2번이 1번보다 어떻게 하면? 적으면. 이때는 요 부당해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겠다, 하지 않겠다? 하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412쪽에 보시면 일반적인 증여와 증여 2월 과세와 부당행위 계산이나 증여양도를 제가 박스로 비교해드렸어요. 그걸 집에 가서 한번 차분하게 읽어보시죠. 412쪽을 보라고. 그래서 412쪽의 박스를 여러분 꼭 좀 한번 읽어보시고요. 난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해야 돼. 아니 공부를 하다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죠, 여러분. 그럼 안 되는 부분 갖고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넘어가. 그 이해되는 부분만이라도 정리해 주십시오. 그 얘기야. 그래서 결론 내게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렸는데 나는 잘 못 알아듣겠다. 그럼 일단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스킵하셔도 괜찮다고.
아직 시간이 있어 없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이 나 못하겠다 세법 그러지 마시고 그래 그럼 일단 미루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 자, 그래서 벌써 시간 다 됐네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10분 쉬었다가 남은 부분 마무리하겠습니다.